네, 오늘 장 랭킹 5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 가져가야 될까요? 두 분과 함께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PB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내용 풍성합니다. 어디에서 수익에 대한 힌트가 있을까요?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죠. 자, 1위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입에 따라서 울고 웃는 쪽 많죠. 일단 수혜 섹터 먼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김민수 대표님께 드려볼게요. 어제 이 시간에 좀 즉각적으로 흐름이 나왔던 게 LNG 키워드를 가진 종목군이었는데 연속성이 나오고 있는 종목군도 있고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 일단 쉼으로 바뀐 종목도 있습니다. 지금 연속성이 나오고 있는 쪽에는 관심을 좀 가져도 되는 건지 이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도는 대표님의 시선으로는 어느 정도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쏜 공에 따라서 또 섹터가 왔다 갔다 네. 그렇게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시작이 조선 기자재로 시작했다가 그게 이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LNG 밸류체인 또 자극을 하다 보니까 퍽퍽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죠. 게다가 시장에서 필받은 쪽은 강관, 네, 강단 있는 강관, 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강관 쪽 종목들도 오늘까지도 강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좀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좀 주춤합니다. 근데 강관은 저희 이제 투자 아이디어로 봤을 때 알래스카 북쪽이죠. 북쪽에서 그리고 이제 앵커리지는 남쪽까지 연결시키고 그걸 가지고 또 한국이나 일본이나 한국까지 쭉 해적가스관으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강관이 얼마나 많이 필요할 것이냐 그에 따른 이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나오는 모습들인데 그거는 이제 약간 나레이티브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들이 다 쌉니다. 네, 뭐 PBR 보게 되면 움직이기 전에 뭐 0.22배, PBR 0.2배, 0.3배 이런 종목 쪽이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탄력을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시세는 좀 낮고 그럼 지금이라도 따라가라고 봤었을 때는 일단은 따라가기에는 좀 지금부터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좀 있겠죠. 예, 특히 알래스카 이 관련된 가스전 이게 예전부터 한 1970년대부터 얘기는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 다시 뭘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사업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걸 다 소화를 하고 게다가 또 돈을 태워서 그럼 언제부터 들어가느냐 이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참여한다 이것도 확답은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체화된 것까지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 기대감 먼저 쭉 움직였다가 살짝 또 기대감이 좀 소멸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얘기가 알래스카의 알짜도 안 나오면 주가는 또 점진적으로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되 근데 여전히 싸다 보니까 계속 매매는 붙을 수는 있겠는데 조정이 나왔을 때 붙는 게 더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관점 쪽에서 오늘 같은 경우 또 싸다 그러면 강관은 뭘로 만드냐 철강으로 만든다 철강주까지 같이 다 동반적인 강세 흐름들이 나가죠. 그만큼 이제 확산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체크해야 될 일정이나 이벤트들은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게 되면 여기서 지금이라도 사서 PBR 100까지 가자 철강주가 PBR 100 간 적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 지금에도 한 3배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는 투자 아이디어에 좀 무리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한 쪽은 일단 챙길 건 좀 챙기고 다시 밑에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쪽에서 일단 조정 시 대응하는 관점 쪽으로 그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매매가 건강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강은 관세에 대한 리스크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죠, 대표님? 그것도 이제 중요한 변수죠. 네. 아직 철강 관련된 쪽에서 지금 저희가 많이 다 좀 대응하고 있는 게 차대 쿼터제 네. 때문에 그게 풀어졌다가 관세 쪽으로 지금 넘어오고 있는 과정들인데 이쪽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로는 상호관세 쪽이 4월 2일 한국도 해당된다라고 하면서 중간중간에 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얼만큼이 또 대응이 될지 근데 또 미국 입장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번에는 fellow farmers 이렇게 하면서 저 농부들 막 챙기는 분위기죠. 이번엔 또 노동자들을 챙긴다. 그러면 거기서 많이 있는 게 철강 노동자들. 네. 또 이게 기업들 챙긴다고 하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US 스틸도 안 파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관세 가능성이 관세에 대해서 생각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게 되면 이것도 아직 잠재적인 어떤 위축 요인이라고 보는데 그것까지 다 감안하고 싸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또 불확실성 해소로 또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 대해서 정해지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확인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짧게만요. 트럼프에 대해서 트럼프 입에 나와서 투자 목적으로 찐 수혜다라고 지금 딱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좁혀서 대표님 조선밖에 아직은 없는 거네요. 네, 그렇게 압축시켜 주시면 조선밖에 없긴 한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섹터가 좀 확산되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조선은 이제 주축으로 가는데 거기서
또 많이 올라간 뭐 방산, 군함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또 무거워지겠죠. 네, 그런 쪽에서 아마 또 실질적으로 좀 아직까지 실적 변화와 함께 또 LNG 쪽에 좀 가까운 조선 쪽들은 또 다른 변화가 나오고, 그러니까 또 섹터 안에서도 약간 차별화가 좀 나올 수도 있겠다는 것은 염두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네요. 이쪽에 대해서는 가격적인 메리트로 오늘 일단 움직임이 일시적으로 나왔던 걸로 일단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도 풀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동차 이야기 팀장님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저와 첫 만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리고요. 현대차, 기아 위주로 먼저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볼까 합니다. 사실 이번 주부터는 가나 싶었던 게 이 현대 그룹주입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도 일단 시간을 벌었다라는 측면에서 장 초반부터 시세가 붙고, 특히 기아 같은 경우에 흐름이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기아 같은 경우가 멕시코의 비중이 상당히 생산량이 많고 네. 기술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더 빠질 건 없다라고 보셔서 좀 관심 있게 보실 네. 것 같은데, 한 달 시간이면 뭐 리스크를 해소하며 준비하기 충분할까요? 지금 자리 어떻게 보시는지? 시간상으로는 매우 부족한 시간이고요. 네. 지금은 좀 약간 심리나 가격 프라이싱이 먼저 다 이런 재료들이 프라이싱이 됐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주신 것 중에 더 빠질 거는 없다가 지금부터 오른다로 연결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 이슈는 계속적으로 있을 거고, 다만 지금 모든 관세와 관련된 내용들이 트럼프가 관세와 관련된 코멘트들 하는 것들을 보면 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너희들을 옥죄겠다라는 심리적으로 압박을 한 이후에, 또는 관세를 부과한 이후에 한 단계 수위를 낮추면서 협상하겠다, 서로 잘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의 지금 메커니즘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거든요. 큰 그림에서 관세를 계속 부과를 하면 어쩔 수 없이 또 인플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방금 말씀드렸던 관세 부과 그리고 협상,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제 맷집이 생겨가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 한 달 뒤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한다면 사실 연장됐을 뿐이지, 이런 부분들이 뭐 숨돌리게 한다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 반등 줄 리는 사실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한 달 동안 뭐 새로운 자동차 공장을 미국에다 다시 세울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여타 다른 여지를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주가가 이렇게까지 반등 주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1기 때 겪었던 것처럼, 1기와 지금의 차이점은 뭐냐면, 1기 때는 트럼프 집권 후반부 때 이런 관세와 관련된 이슈가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를 만나면서 정권 교체가 됐죠, 미국도. 근데 지금은 반대로 트럼프 초기 때 이런 부분들이 매를 먼저 맞고 있고, 앞으로 남은 트럼프의 취임 기간 동안 이런 지금 안 좋은 부분들이 이제 해결되는 국면이 사실 더 클 거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관세와 관련해서 밀렸던 종목이든 또는 어떤 밸류에이션으로 밀린 종목이든, 저는 지금 한국 주식은 굉장히 좀 싸져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들과 미국 주식들은 디커플링도 아니고 완전 각자의 영역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수급의 영향과 심리 영향 부분도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미쳐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보다는 지금 한국 시장 자체의 모습들을 좀 보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 자동차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포함해서 대형주들, 바닥에 있는 대형주들은 사실 사서 버티기에는 너무 좋은 위치들에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네카오 이야기도 할 거라서요. 거기에서 지금 대형주에 대한 매수 타이밍 이야기도 추가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랭킹 열고 여기에 대한 키워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우주항공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해볼 겁니다. 팀장님과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최근에는 한화그룹주 이야기를 방산 이야기하면서 최근에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과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시세가 나온 쪽이 한국항공우주여서 여기에 키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한국항공우주 중심으로 나오는 시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한화는 일단 여기서 스탑, 후발주자 쪽으로의 움직임 가속화, 이런 측면인지, 아니면 오늘장 이슈에 따른 또 한 번의 반응이라고 보시는지. 일단은 유럽 재무장 이슈가 그저께 나오면서 어제도 이제 유럽에서는 군수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좀 급등을 많은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그 리포트가 내용들 좀 보면 유럽 자체적으로 재무장을 하자는 이야기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족분들을 채울 수 있는 게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오늘은 한국항공우주가 시장의 업종에서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방산주 대비해서 왜 이렇게 안 갈까라는 의문점을 계속 했었던 부분들인데 전투기 수주 2030년까지 계속 나올 거라는 이제 분석 보고서들이 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신고가를 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은 방산 섹터는 상반기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업종일 것 같습니다. 미국도 미국이지만 각자 개별 종목들마다 실적을 쌓아놓은 상태에서 유럽의 재무장,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서 재무장 이슈가 같이 겹치면서 소위 말하는 실적에다가 내러티브까지 붙는 또 대표적인 업종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방산 주식은 섹터 안에서의 순환매의 양상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로 들어드리면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오늘 급등하는 방산 쪽은 좀 매도를 해서 좀 덜 오른 방산을 매수하는 그런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게 어려우시면 ETF, 방산 ETF를 매수하시는 방법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월 달, 2월 달 계속 셌던 섹터 중에 하나가 방산이었는데 오늘 밑에 있었던 종목까지 키 맞추기를 하는 양상이라고 보면 일단 시장의 수급은 이쪽에서 일정 부분 상당 부분 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없는 분들도 조금 밑에서 사신 분들과의 매매 전략은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여전히 투자할 기회는 앞으로도 저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하나 궁금한 게요, 팀장님. 네. 앞서 저희 첫 번째 이야기할 때 관세에 타격받은 종목들 네.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서 네. 모아놓고 한국 주식 사니까 기다려도 된다라는 네.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방산 이야기할 때도 괜찮다. 네. 지금 후발주자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니 네. 이쪽에 대한 메리트도 네. 있다. 그러니까 수혜주 쪽에서도 피해주 네. 쪽에서도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쪽을 사도 괜찮은 타이밍이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더욱더 메리트가 있는 쪽을 꼽아주실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 부분은 좀 약간 취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투자자 사기는 성향. 좋은 시기라고 네. 보시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사기는 좋다고 보고요. 다만 제 지금 그동안 해왔던 제 투자 스타일로는 가는 종목이 사실 더 세게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높은 종목들을 여전히 사기가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 밑에 있는 종목도 사서 기다려 보시기는 좋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향후에 이제 수익률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기회비용 감안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시작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네. 뷰 공유를 해주셨어요. 자, 3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좀 다양한 이야기 버무려서 가려고 합니다.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첫 번째로는 일단 농심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대표님 받아주세요. 저희 라면 가격도 인상이 된다라고 하고 소비 쪽 가격이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출고 가격이 인상된다고 그래서 농심이 지금 오늘 반응이 나오잖아요. 음식료에 대한 접근 지금 괜찮은지, 음식료 가격 도미노 인상을 키워드로 지금 잡고 여기에 대한 키포인트 맞춰보는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이 뉴스 보고 바로 쿠에서 라면 미리 한 박스 사셨나요? 사재기부터 해야죠. 하셨어요?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생각났습니다. 빨리 결제하겠습니다. 근데 속상하네요. 소비자 입장으로는 주식이 가격이 오른다. 왠지 서글픕니다. 근데 투자자 입장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가격 인상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피해 상승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에 따라서 어떤 실적의 변화 가능성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게 맞는 건데 그럴 정도로 이제 물가 상승분들이 또 이제 약간 지금 같은 때 또 이제 컨트롤 타워 정보가 없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막 인상되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이게 또 이런 시기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피는 상승하는데 그러면 피가 올라가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가격 저항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 Q도 같이 확대가 되는데 그게 충분히 같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게 되면 일단 뭐 라면이나 기타 여러 가지 업체 쪽에서는 일단 그대로 Q는 유지가 된다는 관점적으로 봤을 때 실적은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바라보게 되면 일단 오늘 움직이는 라면 업체들 당연히 신고가가 삼양식품이 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해는 된다라고 하지만 이거를 따라가기에는 그동안 좀 오르다가 움직였던 모습들이 높기 때문에 이걸 따라가기에는 조금 좀 부담은 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면서 일단 지금은 삼양식품 이제 증설력과 함께 계속 많이 보는 쪽이고 여기서 지금 100만 원 가니까 사라 앞으로 한 7%더 먹는다고 사라라고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들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삼양식품이나 지금 또 CJ 제일재단까지 움직이네요. 네.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음식료 쪽에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보게 되면 차라리
삼양식품을 보는데 그와 연관되는 S&D죠. 예, 불닭소스 들어가는 쪽도 같이 QA 확대도 나오고 이번 기회에 또 같이 가격을 올린다. 그럼 여전히 열려 있는 모습들이라고 보는데 또 사고 싶은 종목은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실적 대비해서 그렇게 비싼 국면들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확인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살짝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대표적인 종목이 S&D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너무 높은 건 역시 지금 부담이 되는군요. 그럼 음식료 좀 봤고요. 저희가 사실 요건 예정이 없었습니다만 대표님 저희가 네. 오프닝에 영상 콘텐츠 중국 쪽에서의 애니메이션이 지금 흥행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국내 콘텐츠주 역시 오늘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을 좀 꼽아드렸거든요. 네. 사실 이쪽과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잖아요. 최근에 순환매가 좀 빠르기도 하니까 뉴스가 있고 그리고 소비적인 모멘텀으로 덜 오른 쪽은 공략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저희 장 초반에 오프닝 해드렸던 종목 ML3인데요. 지금 상한가 진입한 상황이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쪽이 몇 개가 좀 맞춰진 모습인 것 같은데 거기다 뭐 스튜디오 미르, 뭐 덱스터 이런 네. 종목들 다 지금 강하게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계속 또 이어갈 건지 바라보는데 일단 이 중에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SAMG 엔터 이게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그 티니핑이죠. 네. 예, 그 자녀분 중에서 따님 갖고 계시면은 좀 무서운 캐릭터라고 봐야 되겠죠. 핑핑. 예,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침투를 더 확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확산하냐면은 약간 이제 저희 어른들, 그러니까 성인들 쪽에서도 MZ 세대들 보게 되면 약간 편집샵이라고 그러죠. 그런 쪽으로 침투하기 시작하면서 제품에 이거 붙이게 되면 또 이제 뭐 품절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IP가 확산이 되는 과정들이 나오겠죠. 그런 쪽에서 인기가 있다는 사실만간으로 대응하기에는 워낙 또 이제 탄력들은 좀 확인해야 할 부분인데 그보다는 IP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훨씬 더 확장하기가 좋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쪽에서 인기 있는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더 좋겠다라고 보게 되면 그런 쪽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 종목을 지금 사기보다는 그런 확장세력이 나왔었을 때 어떤 변화가 나오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또 막 들어올 때가 됐어요. 그렇게 됐다는 변화를 보게 되면 그것도 인기 있는 트렌드 쫓아가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변화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포인트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소비하면은 저희 화장품도 빼놓을 수가 없어서 이 종목만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팀장님, 저 팀장님이 추천해 주신 종목들 쭉 봤고 오늘장에 어떤 종목 추천해 주실까 궁금해 슬쩍 봤더니 그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팀장님. 네. 오늘장에서도 VT 말씀을 해주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세 번째로 제가 숫자를 세봤는데 화장품에 대해서 올해 들어서도 계속 매력을 계속 포인트를 짚어주시는 이유 그중에서도 VT가 오늘도 괜찮은 이유 같이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 뭐 저는 이제 사실 상반기 특히 1월달, 2월달 주도주가 정해지면 상반기는 그 주도주 또 주도 섹터 내에서만 저는 매매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은 높이 있는 주식들이 무너지면 결국은 이 3등주, 4등주들은 더 많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화장품 우리가 앞에 방산주에서 사례를 봤던 것처럼 주도주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현재 그러면 지금은 후속 주자들도 지금 매매를 해야 될 충분한 구간이 되어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화장품 주식들은 작년부터 실적을 꾸준히 쌓아왔고 K컬처가 침투되는 게 뭐 K컬처 안에는 말씀해 주셨던 라면 같은 음식료도 있겠지만 화장품이 좀 대표적인 부분들이 있죠. 더군다나 이번에 이구환신 중국에서 소비 촉진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 분명히 중국 사람들은 화장품을 더 많이 사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가 한류 1기 때 2014년 15년 아모레퍼시픽부터 시작한 한류 1기 때와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그때 화장품 회사들은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따라왔어요. 기초 화장품 부분에서는. 그렇다면 지금 중국 화장품이 따라할 수 없는 글로벌 화장품들이 따라할 수 없는 기술력을 가진 또는 화장품을 가진 이제 그 회사들만 분명히 시장에서 플러스 알파 엣지 수익을 분명히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VT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던 파마리서치의 리쥬란도 마찬가지고요. VT가 가지고 있는 리들샷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름으로 중국에 나가지만 아직까지는 경쟁사가 없고요. 이 올해 1월 달에 중국에서 판매 허가도 났습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마케팅 비용으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다 녹여져 있다. 최근 한 달 동안 프라이싱이 되었다고 보고요. 분명히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실적이 많이 나오진 않겠지만 지금 이제 앞으로 주가는 2분기, 3분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화장품을 잘 쓰진 않지만 리들샷은 정말 꾸준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장품에 둔감한 저도 좀 좋다라고 느낄 정도면 이거는 예민한 분들은 분명히 더 많이 쓰다. 그리고 편집샵에 가시면 그 VTL 리들샷에서만 약간 어떻게 보면 락이 걸려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쉽게 가져갈 수 없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기민하게 좀 참고해서 쉽게 얼마큼 팔리는지까지 보실 수 있으면 올해 1분기, 2분기 주가는 분명히 그런 심리의 영향이 좀 많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해서 VT 지금은 어떻게 보면 화장품 중에서 한 2등주, 3등주 정도 되어가고 있는데 주가가 한번 세게 올라가면 그때 붙으셔도 저는 늦지 않다. 답답하시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VT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소비에 이어서 다음 랭킹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과 이어가도록 할게요. 반도체 이야기를 오늘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반도체 차례는 좀 좀처럼 안 오더라고요. 오늘 일단 트럼프가 반도체법 해제해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했음에도 잘 버틴다, 괜찮다, 아직은 모르겠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은 유리기판이나 뭐 냉각 이쪽에 대한 키워드도 주목을 받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집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지금 반도체 포인트 어디에 둬야 될까요? 반도체는 기회비용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서 버티시면 분명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위치라고 보고요. 사실 삼성전자를 5만 원대 안 사면 언제 사겠습니까? 사실. SK 하이닉스도 많이 조정인데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네, 매력적이에요. 마치 요거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내가 조금 더 변동성이 높은 거를 좋아하느냐, 배당을 그럼에도 챙겨주는 걸 좋아하느냐, 그런 선택의 그냥 차이일 뿐이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일단은 지금은 포트의 큰 비중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했지, 혹시나 이제 3월 말부터 공매도가 시작됐을 경우에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매도가 시작됐을 경우에 분명히 공매도도 되겠지만 이렇게 밑에 있는 쪽에다가 쉽게 공매도를 공격적으로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매수 자금도 같이 들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외국인 사모펀드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산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1번으로 채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사서 조금 물리더라도 전혀 부담이 없는 위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오늘 일정부터 시작해서 외국인이 단단히 좀 돌아오는지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까요, 네. 팀장님? 외국인이 돌아오는 거는 사실 기대하고 사느냐, 외국인이 돌아올 거를 기대하고 사느냐, 네. 또는 돌아온 걸 확인하고 사느냐거든요. 2월 말 3월 초까지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많이 샀다가, 선물 쪽에서 많이 샀다가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것들보다 미국 시장 변동성에 대한 연동돼서 하는 부분들을 보고요. 지금은 좀 기회비용을 좀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 3월 말 정도 가서 외국인들이 확실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거 보고 사셔도 전 늦지 않다 생각합니다. 기회비용 생각하면 3월 말 가는 포인트까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더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LG 이노텍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대표님과 좀 해볼까 봐요. LG 이노텍이 오늘 장에서 9%까지 시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저희 어제 이 시간에는 기관 리포트 영향으로 롯데 케미칼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 종목과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좋다가 아니라 그럴 것이다로 오릅니다. 이렇게 오르는 종목이 하루에 하나씩 크게 대형주가 나온다는 점 어떻게 우리가 반영할 수 있을까요? 딱 그거네요. 빈집 효과. 빈집 효과, 수급 빈집. 네, 주가는 많이 빠졌고 그렇다고 뭐 적자나는 거 아닌데 적자도 아닌 상황 쪽에서 거기서 이제 뭐 모멘텀이 뭐가 없을까라고 이제 고민하다가 거기서 나오는 실적 얘기들 가지고 좀 터나는 모습들. 특히 LG노텍 같은 경우는 카메라라고 하는 변화가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말고 앞으로 카메라의 용도가 좀 바뀌죠. 그 중에 하나가 일단 전장용 카메라, 이쪽도 이제 자율주행이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많이 쓰일 거고 더 확장성을 가져온다. 그러면 로봇, 예, 거기 들어가는 카메라, 그리고 또 좀 확장시키게 되면은 CMOS 이미지 이런 것들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만 기다려주지 이런 느낌이죠. 그냥 또 실적 개선되는 리포트 얘기 나오면서 좀 각각에 움직였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 저점에서 많이
어느 정도 좀 다지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가 나오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실적과 함께 좀 턴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강한 중기 저항선을 돌파를 하는 모습들이 나와야 될 텐데 그것까지 나오기에는 실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G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추가적으로 더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약간 18만 원대 중반대 가기 시작하게 되면 좀 저항권이 아직 남아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기존에 혹시나 물리셨다거나 아니면 좀 그전에 먼저 선제 진입하셨던 분들은 한번 비중을 줄이는 가격대가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확장된 시나리오와 함께 거기서 나오는 변화가 실적으로 연결되는 과정들을 좀 확인이 됐을 때 그리고 또 LG노텍의 가장 단점이면 단점이 항상 LG그룹, LG전자 계열들은 거의 그렇거든요. 상고 하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는 실적 개선돼도 또 이렇게 쭉 빠지는 모습들이 나와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체크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마지막 키워드도 저희 챙겨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장 초반부터 대형주 가운데 강한 쪽이 이쪽이라서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22의 선택도 오늘 예정이 되어 있고 이제 줄줄이 금리 인하라는 카드가 나올까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걸까요? 대표님 좀 이어서 받아주세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늘 일제히 강하게 움직이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의 빈집일까요? 전반적으로 오늘 강하게 움직임이 나와서 어떤 의미로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네이버는 빈집이 아닙니다. 네이버는 찬집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그동안 꾸준히 사오다가 최근 들어서 한 이틀 또 약간 파니까 또 금방 내려오더라고요. 네. 근데 중요한 지지권에서 딱 전환하는 모습들을 갈까 말까 고민했던 모습들 쪽에서 다시 턴하는 과정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일단 그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은 뭐 지금 유럽도 그렇겠지만 한국도 만만치 않게 기준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약간 변화가 이런 때는 한번 고개를 들어밀 필요는 있겠죠. 그런 쪽에서 나오는 변화와 함께 또 최근에 나온 얘기는 12일 날이죠. 12일 날 가게 되면은 쇼핑앱 관련돼서 AI와 결합된 새로운 쇼핑앱들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또 차오르는 거기다가 또 AI가 적용되는 소프트웨어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이 반응한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한 22만 원대 부근에서 단기 저항은 받겠지만 다시 외국인들 시각과 함께 레벨업 될 수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올해는 네이버보다는 카카오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좀 최근에 좀 늦게 출발했죠. 네. 그런 쪽에서 지금 아무래도 네이버 카카오 사게 되면 네이버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카카오를 얘기를 안 해줘요. 그만큼 약간 소외된 측면 쪽에서 네. 오픈 AI와 함께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열린 결말을 생각한다. 그러면 기대감이 또 차오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올해는 카카오도 만만치 않게 같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켜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고점은 생각보다 카카오가 더 먼저 낼 수 있습니다. 탄력들이 생각보다 지금 기대감 별로 없기 때문에 이쪽은 빈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같이 비교하시되 카카오나 네이버 보게 되면 예전에 저 위에서 사셨던 분들이 이제 어떻게 빠져나올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기 많아요. 때문에 네. 이럴 때는 약간 눌림목 들어갔을 때 살살 또 대응해서 가격대 맞게 되면 또 엑시트하는 과정 쪽으로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팁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저희 빠르게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팀장님께 제약바이오 쪽도 네. 짧게만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희 뭐 금리 인하 수혜주다라고 해서 뭐 일정도 많고 제약바이오도 잘 간다 주 초반에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알테오젠이 장 초반부터 떨어져서 그런지 네. 전반적으로 투심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오늘의 하락은 어떤 영향일까요? 간밤에 이제 할로자임과 특허 분쟁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요. 네. 일단은 좀 약간 오해가 있었다. 그걸로 그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갈 길이 좀 먼 주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영업이익 얘기보다 올해 여전히 빅파마와들과의 계약이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성격이 미국에서 하는 금리 인하의 성격이 경기 둔화를 잡기 위한 금리 인하만 아니라면 일단은 미국에서도 지금 제약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수급 이동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는 올 상반기 내내 주도 섹터로 하나 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도 섹터의 성격까지 지니고 있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코멘트까지 받아봤습니다. 오늘도 5가지 이슈에 대해서 투자 전략 받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PB팀장과 함께 꾸려봤습니다. 두 분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